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반이용섭 연대에 나섰던 새 후보는 강기정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분쟁에 휘말렸던 국내 철강업계가 관세 면제국에 포함돼 한숨을 돌렸지만 체질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봄빛 속에 벚꽃이 만발한 영암 월출산자락에서 오늘부터 왕인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흑산 공항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구도가 요동치게 됐습니다. 윤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배경에 대해서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저 윤장현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의 면접에 참여하고 예비후보 등록 시점 등을 고민하던 중에 내려진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결정을 앞두고 이른바 안철수 사람이라는 정체성 문제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등이 재선 행보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시장은 재선 도전은 포기하지만 민선 6기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민선 7기에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는다며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했습니다. 광주 정신의 개선과 함께 올바른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내놓고 지지할 수는 없지만 광주 정신, 미래 비전, 새로운 등의 행간을 보면 강기정 예비후보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강기정, 민영배, 최영호 예비후보와 함께 이용섭 예비후보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는 등 반이용섭 전선을 형성해온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현직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반이용섭 연대에 나섰던 후보 3명은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후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민 공동정부 구성을 내세우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강기정, 민영배, 최영호 후보. 여론조사와 수기 배심원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단일 후보는 강기정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변화를 위한 이 물길을 시민들께서 더 큰 물줄기로 거대한 강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결론을 내고 세 후보 모두 결과에 승복할 정도로 단일화 절차는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장 경선 참여를 접게 된 민영배, 최영호 두 후보는 강기정 단일 후보를 치켜 세우며 지지했습니다. 시민 단일 후보, 또 하나는 최강 민주 후보로 부르겠습니다. 두 후보는 약속했던 대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강 후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 승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일 후보가 결정되고 윤장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강기정 후보와 양향자, 이병훈, 이용섭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1차 컷오프를 통해 경선 후보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자발적인 단일화 작업이 진행된 만큼 후보 4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고 결선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위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면 남북 정상회담 전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이번 달 셋째 주에 결정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자 하늘이 점차 맑아진다는 절기 창명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으니까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떨어집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비가 그친 내일은 13도, 모레는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욱 쌀쌀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1.5도, 담양이 11.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과 장성 16도, 담양 15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16도, 영암 15도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이 15도, 구례 14도, 보성과 순천 13도로 평년 기온 살짝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초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발 관세 분쟁에 희비가 오갔습니다. 관세 면제국에 포함돼 한숨을 돌렸지만 철강업계는 체질 개선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 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은 무역 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은 면제국이 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물량의 70% 수준으로 수입 거터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국가산단 160여 개 연관업체는 당장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전체 수출 물량 1,600만 톤 가운데 미국 수출 물량은 2% 수준으로 알려져 비중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무역 분쟁이 지속돼 2차 철강 가공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 연쇄 침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광양 지역의 기간 산업인 철강 산업도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입주 기업들은 철강제 가공 및 물류 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의존도가 높은 연간 산단 내 업체들 또한 사업 다각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포스코는 주력 산업인 철강 외에 인프라, 신성장 등 3대 핵심 사업을 4대 4대2 비율로 다변화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광양제철소에는 국내 처음으로 연산 1,5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라인을 준공하고 이달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인증 절차를 거쳐 국내 업체에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초부터 불어닥친 철강업계의 무역 분쟁.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광양국가산단의 철강산업 체질 개선은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금호타이어 김종호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낸 것에 대해 모든 사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 김 회장은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금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 대리점주들과 해외 거래선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글을 공지해 제품 공급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한편 생산과 판매에 변함이 없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안전 문제로 공사가 또다시 5월 초로 연기된 농성 지하차도 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다음 달부터 특별 교통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농성 지하차도가 부분 폐쇄됨에 따라 서구청에서 화정역 구간의 양방향 좌회전을 금지하고 대신 강문외과 사거리에 임시교차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9월까지 6단계에 걸쳐서 지하차도를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내년 말까지 개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슈인 투데이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계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광주 아트페어 보조금을 부정 집행해 논란이 됐던 광주미술협회가 또다시 아트페어 주관처 공모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미술협회가 오랫동안 광주 아트페어를 운영을 해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죠? 네, 광주 아트페어는 2010년에 시작을 해서 2013년에 광주미술협회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9년 차가 된 광주 아트페어가 그동안에 불투명한 운영 방법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지역의 광주 젊은 예술인들이 새로운 변화를 좀 촉구하면서 이런 공모 신청에 즉각 철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도 투명하지가 못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광주미술협회가 아트페어 주관처로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술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광주시는 4월 6일 날 열리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이 팀이 제안서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 불거진 미협의 행보는 한두 해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이번에 그 젊은 청년 예술인들이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예술인들이 이제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들의 목표는 어떤 거죠? 네.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광주 미술의 움직임이 지적하는 젊은 예술인들이 같이 광주 아트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를 청년 작가들로 한 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 작가들은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각종 공모전에서도 출신, 학교별 그리고 계파별 나눠먹기식의 배제 작품을 만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역시 투명성이고요. 네. 다시 말하면 미술계의 전반적인 새바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미술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 있다면 털어내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미술협회는 새 회장단이 꾸려진 지 이제 갓 40여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네. 그 새 회장단도 새롭게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도 같이 협력해서 새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들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 문제점 외에 새로 상생하고 서로 보완하고 하면서 2018 광주 아트페어를 치렀으면 합니다. 네네. 그동안 미술계에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화와 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흑산공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섬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신안군 흑산도 앞바다. 좌초된 쾌속선에서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옵니다. 탑승객 163명이 구조되긴 했지만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한 해 30여만 명이 찾고 있는 신안 흑산도를 오가는 유일한 수단은 백길. 기상 악화로 연간 110일 이상 여객선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안개를 이유로 10일 이상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주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의 관광객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흑산공항은 최소 8시간 이상 걸리는 수도권과 흑산도의 접근 시간을 1시간 이내에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 경제 타당성 분석에서도 기준치인 1보다 훨씬 높게 나와 사업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됐지만 2년 넘게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흑산도에 공원 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심의 통과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운운하면서 환경부에서 계속 발목 잡기 한다는 것은 지역 편향적인 정부 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속해 있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은 크게 7가지. 이번 주 관련 부처 협의가 끝나면 심의 일정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착공에 들어가 2021년 개항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에 반드시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끝나야 합니다. 기본 설계가 끝났고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 흑산도 주민들과 전남 지역 사회단체는 공원계획 심의가 지연돼 사업 차질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 앞 집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 명함을 이용해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완도 모 고등학교 교사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올 1월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지인 등 63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들어 처음으로 부산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면서 주로 숙주인 돼지 흡혈을 통해 감염된 이후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떨어지는 공을 건드렸습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당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손을 만드는 홈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앤투에서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뻗었습니다. 좌익수 지나서 당장 넘어로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롯데 1루 벌어집니다. 진입됩니다. 초구를 남겼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지나서 탐장 넘어갑니다. 내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당겼습니다. 오른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겼습니다.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나지완이 김주찬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당긴 타고 3루간을 열었습니다. 최영호가 3루를 돌았고 홈으로 뜹니다. 공도 홈으로 연결.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초구 타격 1루수 빵때립니다. 1루수가 공을 빵때렸어요. 홈으로 들어옵니다.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 홈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8회 초 6대6 동점.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타구 방향 왼쪽 당장 넘어라. 이범호의 역전 솔로 홈런. 안겼습니다. 유격수 장착을 못했습니다. 번화드라가 3루 돌아왔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헛스윙 삼진 아웃. 스트레오 경기 종료. 해마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면 영암 월출산 자락에서는 왕인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인물을 주제로 한 축제로 올해는 왕인 박사와 백제문화를 돌이켜보는 행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솜사탕처럼 새하얀 꽃물결이 백리 벚꽃길을 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콧꽃을 간지럽히는 벚꽃내음, 바람에 날리는 꽃비에 상춘객들은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들이 한 컷 한 컷 기억됩니다. 벚꽃이 이렇게 만개된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이 산세도 좋고 너무나 좋잖아요. 설나무도 뭐도 파랗게 살아갖고 있고. 벚꽃과 함께 남도 봄 소식을 알리는 왕인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월출산 자락에서 개막합니다. 1600년 전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왕인 박사를 기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축제의 백미는 왕인 박사 일본 가오. 왕인 박사가 영암 상대포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당시 모습을 재현한 퍼레이드로 관광객과 주민 3천여 명이 함께합니다. 또 왕인 박사를 추모하는 한시 백일장과 제사인 춘향제, 당시 옛 복장을 갖추고 치르는 천자문 경전 성독 대회 등이 열립니다. 깜짝 이벤트인 보부상 경매쇼,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놀이는 축제의 흥을 더욱 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의 왕인문화축제는 인물 축제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됐는데 4년 연속 문광부의 유망축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인 박사를 학문의 신으로 모시는 일본 사절과 10여 개국 대사들도 오늘 오후 6시쯤 개막식에 참석해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왕인문화축제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광주 전남 시도당 개편대회에서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해 옳은 길을 가다 보면 광주 전남에서 바른미래당이 우뚝 설 날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편대회를 끝으로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주승용 의원을 각각 시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이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이은방 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 활동과 생활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북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장과 균형, 행복 등 새로운 북구 건설을 위한 5대 원칙을 세워서 살기 좋은 자치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시장 군수 후보 70명을 포함해서 모두 473명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선거별로는 22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7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3.18대 1을 기록했고 도의원 선거는 2.17대 1, 기초의원 선거는 1.37대 1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7일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와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주시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확대합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17개 마을이 늘어난 총 21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급식을 확대 추진합니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조례를 제정한 이후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식목일을 맞아 다 읽은 책을 기증하면 봄꽃으로 돌려주는 행사가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 용봉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원도 절약하고 생명의 소중함도 함께 느껴보자는 건데요. 행사는 화분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고요. 기증된 도서들의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들은 오는 5월부터 좀 더 쉽게 공항 주차비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인증 스티커나 할인증을 직접 확인받던 시스템이 자동화되기 때문인데요.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으로 자동 할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웃끼리 즐거운 아침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동네가 있어 화제입니다. 광산구 운남 목련마을 주민들은 주민 화합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아침 인사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획부터 행사 날짜, 횟수까지 주민들이 직접 정했고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주민들도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는 등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1,000원으로 즐기는 문화생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1,000원의 낭만에 우크라이나 부녀 음악가가 찾아옵니다. 9살에 첫 독주회를 연 딸이 피아노를 맡고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오보에를 맡아 아름다운 협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자 하늘이 점차 맑아진다는 절기 창명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 짧으니까요.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로 인해 오늘 기온은 떨어집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1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비가 그친 내일은 13도, 모레는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욱 쌀쌀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1.5도, 담양 11.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과 장성이 16도, 담양 15도, 화수는 14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16도, 영암 15도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이 15도, 구례 14도, 보성과 순천 1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내일까지 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